역사는 교과서보다 더 재미있다. 작가 윤창섭이 안내합니다. 권력은 사람을 가장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다. 그러나 그 끝은 늘 고독했습니다. 우리는 역사의 승자가 아니라 선택의 순간에 선 인간을 바라봅니다. 권력, 배신, 몰락. 그 이면에 숨겨진 감정을 추적합니다. 역사비사. 지금 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. 여러분, 꽃 한 송이가 지금 우리가 사는 아파트 한 채값, 아니 그 이상이었던 시대가 있었다면 믿어지시나요? 오늘은 윤창섭 작가가 제시한 내용을 검토하면서 역사상 가장 기이하고도 매혹적인 경제 광풍, 바로 튤립파동의 가장 뜨거웠던 순간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. 자, 바로 이 관계의 중심으로 뛰어들어 보죠. 화면에 보이는 이 꽃, 이름도 거창한 샘페르 아우구스투스, 영원한 황제라는 뜻의 튤립입니다. 아니 그냥 보면 예쁜 꽃이잖아요, 그쵸? 그런데 어떻게 이 평범해 보이는 식물 하나가 모든 상식을 파괴하고 한 시대의 부를 상징하는 아이콘이 될 수 있었을까요? 가격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이 튤립 알뿌리 딱 하나가 무려 6,000길더에 팔렸습니다. 6,000길더. 17세기 당시에는 정말 평범한 사람들은 평생 구경도 못 해볼 그야말로 천문학적인 액수였죠. 6,000길더? 이게 어느 정도의 가치인지 아직 감이 잘 안 오시죠? 자, 이 목록을 한번 보세요. 암스테르담 문화가 쫙 보이는 대저택 한 채는 물론이고요. 살찐 황소 8마리, 돼지 16마리, 심지어 배 한 척까지 살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. 이걸 다 합친 것과 튤립 알뿌리 하나가 같은 값이었던 거예요. 숙련된 장인이 평생을 꼬박 일해도 만져보기 힘든 돈이 바로 저 작은 알뿌리 하나에 달려 있었던 거죠. 정말 기가 막히죠? 아니 도대체 어떻게 평범한 꽃 한 송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가격표를 달고 한 나라 전체를 뒤흔드는 집착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요? 그 이유를 제대로 알려면요, 우리는 잠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당시 네덜란드의 시대적 배경을 먼저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. 모든 이야기는 17세기 네덜란드 역사책에서 말하는 황금 시대의 한복판에서 시작됩니다. 당시 네덜란드는요, 전 세계 무역을 장악하면서 어마어마한 부를 쌓아 올렸어요. 말 그대로 돈이 그냥 넘쳐 흐르던 지구상에서 가장 부유하고 상업적으로 발전한 나라였습니다. 이런 분위기 속에서 튤립은 그냥 꽃이 아니었어요. 머나먼 오스만 제국에서 건너온 이국적인 수입품, 즉 요즘 말로 하면 명품이었던 거죠. 신흥 부유층들은 자기 정원에 이 튤립을 심어놓고 부와 높은 안목을 과시했습니다. 특히 참 아이러니하게도 식물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꽃잎에 불규칙하고 화려한 줄무늬가 생긴 브레이커 튤립은요, 그 희소성 때문에 그야말로 부르는 게 값일 정도로 귀한 대접을 받았다고 합니다. 병등꽃이 더 비쌌다니 참 재밌죠. 이렇게 일부 부자들의 과시적인 취미로 시작된 튤립 수집 열풍은요, 순식간에 나라 전체를 집어삼키는 광적인 집착으로 번져나갔습니다.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인류는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아주 새로운 형태의 경제 현상과 마주하게 됩니다. 이것이 바로 역사책에 기록된 최초의 투기 거품, 즉 버블 경제였습니다. 이게 뭐냐면요, 아주 쉽게 말해서 물건의 진짜 가치는 그대로인데 오로지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거야 라는 기대감 하나만으로 가격이 막 비눗방울처럼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하는 거예요. 톡하면 터질 것처럼 말이죠. 자, 이 광기에 기름을 부은 결정적인 한 방이 있었습니다. 바로 선물 계약이라는 것의 등장이었죠. 이게 뭐냐면 아직 땅속에 있어서 피지도 않은 미래의 튤립을 미리 사고 파는 계약서예요. 이제 사람들은 실제 튤립 알뿌리를 보거나 만질 필요도 없어진 겁니다. 오직 이 종이 계약서 한 장만으로 투기판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거죠. 지금 사두면 무조건 더 오른다. 이 단순하지만 정말 강력한 믿음 하나가 귀족부터 평범한 하녀에 이르기까지 사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홀린 듯이 사로잡았습니다. 이것이야말로 모든 비이성적인 광기를 이끌었던 단 하나의, 하지만 너무나 치명적인 논리였습니다. 옆집 사람이 튤립으로 벼락부자가 됐다는 소문이 들려옵니다. 그러면 사람들은 나만 뒤처지는 거 아니야? 하는 조바심과 두려움에 휩싸이죠. 요즘 말로 하면 바로 포모, FOMO 현상입니다. 그래서 너도 나도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평생 일군 가게를 팔아서라도 이 광란의 투기판에 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. 물론 당시에도 이 모든 상황이 뭔가 잘못됐다는 걸 꿰뚫어 본 사람들은 있었습니다.
얀 브류헐 2세가 그린 이 그림 좀 보세요. 인간의 옷을 떡하니 차려입은 원숭이들이 정신없이 튤립을 거래하고 있죠. 탐욕의 눈이 멀어서 이성을 잃은 인간들의 어리석음을 정말 신랄하게 풍자하고 있는 겁니다. 이제 시장의 중심에는 더 이상 튤립이라는 꽃이 없었습니다. 그 자리는 오직 나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희망과 남보다 더 벌고 싶다는 탐욕, 그리고 나만 소외될 수 없다는 질투 같은 인간의 원초적인 감정만이 남았죠. 모두를 열병과도 같은 꿈속으로 몰아넣고 있었습니다. 광기는 이제 그 정점으로 치닫기 시작합니다. 이 차트 한번 보시겠어요? 불과 몇 달 사이에 가격이 어떻게 치솟았는지 보이시나요? 1636년 말부터 1637년 초까지 일부 품종은 단 한 달 만에 무려 2600%가 폭등하는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. 이건 뭐 로켓 발사 수준이죠. 그렇게 영원할 것만 같던 축제. 그러던 어느 날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. 왁자지껄이던 파티의 음악이 갑자기 뚝 하고 멈춘 거죠. 하를렘이라는 도시에서 열린 한 경매장에서 아무도 튤립을 사려고 하지 않았다는 소식. 이 소식이 들불처럼 번져나가자 시장은 순식간에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. 더 이상 사려는 사람이 없다는 공포가 시장을 덮쳤고 불과 며칠 만에 모든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. 가격은 99% 이상 폭락하면서 말 그대로 휴지 조각이 되어버렸죠. 하룻밤 사이에 그 어마어마했던 부가 그야말로 공개종으로 증발해버린 겁니다. 손쉽게 부자가 되려던 그 달콤했던 꿈은 산산조각이 났고 그 자리에는 전 재산을 날린 사람들의 고통과 깊은 절망의 상처만이 남게 되었습니다. 붕괴는 이처럼 빠르고 또 아주 잔인했습니다. 수많은 사람들에게 정말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죠. 그런데 말입니다. 과연 인류는 이 뼈아픈 경험에서 뭔가를 배웠을까요? 역사는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주고 있을까요?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답은 안타깝게도 아니오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. 튤립 파동을 이끌었던 인간의 심리는 결코 특별한 게 아니었어요. 2000년대 닷컴 버블부터 가장 최근의 암호화폐 광풍까지 가만히 보면 인류는 시대와 대상만 조금씩 바뀌었을 뿐 놀라울 정도로 똑같은 패턴을 계속해서 반복해 오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결국 투기의 대상이 튤립이든 주식이든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디지털 자산이든 그것이 무엇인지는 본질적으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. 우리가 정말로 돈을 주고 산 것은요, 내일이면 다른 누군가가 오늘 내가 산 가격보다 더 비싼 값에 이것을 사줄 것이라는 바로 그 공유된 믿음이었습니다. 바로 이 믿음이라는 것, 이것이 튤립 파동 일하기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요. 오늘날을 사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유효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. 결국 거품의 진짜 정체는 튤립이나 주식이 아니라 믿음 그 자체인 셈입니다. 400년 전 네덜란드를 휩쓸었던 한 송이 꽃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확신과 집단적 망상 사이의 경계가 얼마나 무서울 정도로 얇을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되새기게 합니다.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믿고 계신가요? 다음 시간엔 더 깊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. 인도사의 역사비사와 다채움의 마음 치유소를 구독과 좋아요 많이 해주세요.